근데 체력이 진짜 안 돼 요새. 보자. 30번은 야 이게 얘들아 별표를 3개 쳤는데 3점인데 이거 오답률 안 들어간다? 없어. 오답률 15에 안 들어가. 알겠니? 심지어는 이 수능이 그렇게 어려운 수능이 아니었거든. 물론 세 문제는 어려웠어. 38번, 34번, 33번은 38번은 84.4%야. 존나 높아. 존나 높아. 오답이 80%, 85%가 틀린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 게 84.2%야. 다를 바가 없어. 34번. 알겠지? 개 어려워. 그리고 33번이 79.8%야. 개박살 났어. 세 문제가 개 어려워. 알겠지? 그런데 이런 수능에서 30번 내가 별표 3개나 쳤는데 딱히 오답률이 안 들어가요. 내가 너네하고 뭘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별표 치는 습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봐봐. 2점짜리여도 너네한테 어려우면 별표를 치세요. 아까 내가 공부 얘기했던 거랑 다를 바가 없네. 연습해온 거랑 이런 거 학생들과 보여주면서 얘는 이렇게 왔어.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얘는 이렇게 하는 게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형들만 보여준 거야. 오늘 잘했다가 아니라. 근데 왜 이런 걸 나누는 게 가치가 있냐면 결국 내가 너네 보고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별표를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본인에게 어려웠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야. 별표라는 거. 이해돼?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고 틀리는 거는 내가 어디에 실력이 구멍났는지 알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틀리는 걸 체크해보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별표도 쳐봐야 돼. 내가 중요하다고 했다고 별표 3개 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별표를 치라고 처음에 마지막 수업 이거 했잖아. 29번 문제 푼 다음에 30번 별표 3개 하자. 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 했지? 그럼 너네 태도는 뭐냐면 30번 준비할 때 저 새끼가 이거 왜 중요하다고 했지? 이걸 궁금해해야 돼. 이해돼?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저 사람이 왜 3점인데 오답률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맞았다는 얘기잖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왜 별표를 3개나 줬는지를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가끔 가다가 수업하고 30번 별표 3개 칠게 혹은 뭐 몇 번 별표 5개 칠게 이거 중요해 얘들아 어려우니까 한번 집중해서 봐봐 이런 거 얘기해주는 게 그런 이유야. 이해됐니? 당연히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너네가 이거 30번 지금 연애 숙제해온 거 보면 30번, 31번 체크한 사람 별로 없어. 필기 거의 많지 않아. 대부분 그냥 쭉 그러니까 읽으면 풀렸다는 얘기야. 나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봐봐.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문제라고. 읽어서 술술 나가서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이게 답이야를 알는 거잖아. 그럼 너네는 답의 근거를 못 찾았다는 얘기야. 쉬운데. 됐니? 30번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31번은 특히나 그런 문제야. 읽으면 풀려요. 근데 정확하게 뭐가 답이야는 체크하기 좀 난감해. 그래서 그럴 때 스스로에게 어떻게 확신을 줄 거냐고. 야, 이 문제는 이게 무조건 답이어야 돼. 이걸 어떻게 스스로한테 확신을 줄 건데. 됐니?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해서 오히려 다들 33번하고 34번은 왜 이렇게 잘했어? 너무 잘했어. 33번, 34번은 다들 준비를 너무 잘해왔거든? 어렵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89.4%, 84.2%, 79.8%. 그지? 쉬운 걸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겠죠? 내가 나의 논리를 이해해야 돼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30번 한번 볼게요. 자, why is the value of place so important? 자, 장소의 가치가 왜 중요한가? 물어보면 반드시 이거에 대한 답이 주제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문 전체에서 이 답을 주제로 찾아가는 과정인 거야. 아까 이전 시간에 내가 수업했었던 지문도 물음으로 시작했지, 그치? 내가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모든 글에서 서론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일단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관심을 끌 때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물어보면 되는 거지. 맞지? 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소재에 대한 거야. 소재가 뭐냐면 장소의 가치예요. 맞죠? 맞죠? 자, 이걸 근간해서 쌤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정리할게요. 이거 읽어본 사람. 내가 이걸 나도 읽은 지 되게 오래됐어. 이게 한 2년 전에 내가 읽은 것 같은데 내가 이 책을 읽고 약간 쇼킹한 이유가 있어. 잘 들어봐봐. 최근에 역사학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역사를 그냥 서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땠냐면 역사서라고 하면 역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최대한 나열을 해. 그냥
제일 읽어볼음직하게 이야기로도 나열하고 그냥 나열을 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쭉 읽으면 어떻게 보면 세계사면은 세계사 책이 되는 거야. 그냥 역사서인 거야.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총집합 책인 거지. 근데 역사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역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일을 뺄 것인가 어떤 일을 넣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인간관계가 있는가를 어떻게 주제로 묶느냐가 핵심이었어요. 이전의 역사서의 방식은. 그런데 유발 하라리의 책이나 총균세나 제레미 다이몬드의 총균세나 이런 책들부터 뭐가 바뀐 거냐면 내 관점에서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놨어. 역사를 쭉 보니까 주제가 이거야. 그래서 다시 재구성하는 거야. 존나 편집돼. 드라마야 거의. 그러니까 내가 역사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생각하고 내 주제에 중요한 것들만 넣기 시작해요. 이게 팩트야. 이게 숨겨진 사실이야.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를 다시 처음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반복돼. 근데 인간은 늘 사피엔스의 주제 다른 종을 죽여왔어. 인간이 왜 한 종밖에 없는 줄 아나?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아? 모든 동물은 여러 종이 있는데 인간만 유일하게 한 종이야. 사피엔스 종. 이게 말이 돼? 너네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 이걸 진화론이라고 배웠지? 이게 말이 되냐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우리는 다른 종을 죽여왔어. 그래서 멸종까지 시켰어. 왜? 우리는 우리와 되게 닮은 종족을 개 싫어하거든. 혐오감을 느끼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나? AI가 진화했는데 너네 가끔 그런 거 보지? 영상에서 AI가 이렇게 있는데 눈꺼풀을 깜빡여. 근데 되게 비슷해 우리랑. 근데 뭔지 모르게 위화감이 드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미소를 지어. 뭐 엘리사 이런 애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AI예요 하면서 미소를 막 지어. 근데 이상하게 뭐 좀 이상하고 기괴하고 무섭고 솔직히 혐오감이 들어. 그런 거 못 느껴봤어? 그게 동족에 대한 혐오감이야. 우리는 우리랑 80% 닮은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을 발현해요. 이게 80% 정확한 수치가 아니야. 대충 이 정도 닮으면 거의 비슷한데 뭐가 좀 다르잖아? 그게 근데 같은 종 아니냐? 사피엔스 종 입장에서는 네안데르탈이나 이런 애들이 되게 비슷한 생겼는데 뭐가 좀 다른 애들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죽인 거야. 근데 왜 원숭이인데 또 깨? 완전히 달라서. 그걸 전제하고 역사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사피엔스 한 종이 아니었고 여러 종이었어야 되는데 종의 다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계 전반을 지배했어. 그러한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해요. 총균세 마찬가지지. 전체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역사의 발전은 뭐에 의해서 일어났냐면 총의 역사, 균의 역사, 쇠의 역사다. 해서 총의 입장에서 쭉 총균세가 왜 힘든 줄 알아? 똑같은 역사를 총의 입장에서 한번 서술하고 균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쇠의 입장에서 서술하니까 개빡센 거예요. 총의 입장은 전쟁이죠. 그죠? 쇠의 입장은 문명의 발전일 거고 균의 입장은 이제 질병과 싸워가면서의 어떤 역사일 거야. 그 역사들을 쭉 나열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걸 다 읽으면 정리가 안 돼. 시간대별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관점별로 정리되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기 시작하지. 그 관점에서 지리의 힘을 이해하셔야 돼. 이런 역사를 이렇게 구성하기 시작한 게 트렌드였어 그 당시에. 그래서 한 5년 전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봐봐. 야 인정하고 가자는 거야. 서양이 동양에 비해서 빠르게 발전했어. 어떤 측면에서? 뭐랄까 문명의 정도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되게 중요한 발견이나 문명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서양 애들이 먼저 발전했고 심지어 과학도 먼저 발전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야? 그러니까 인정하고 가는 거야. 이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양이랑 서양이랑 가치가 다른 거지. 문화상대주의죠. 그죠? 가치가 다른 거지. 저 새끼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화권인 거야. 그냥 왜? 우린 동양이고 쟤네 서양이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왜 다를까요? 그럼 왜 다를까를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저기 유교 문화부터 시작해서 저기 중국의 어디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어떤 유교의 이런 트렌드들이 쭉 뭐 무슨 학 해가지고 주작 마지막에 성리학까지 쭉 오잖아. 그래서 한국에 조선의 조그마한 나라에 중국에서 뭐가 들어왔는데 양명학이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발전을 시켜서 주작 성리학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가 발전한 건데 결국 뿌리가 동일하다 이 말이지. 뿌리가 동일하니까 동양문화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님? 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걸 부정하진 않지. 맞잖아. 우리가 어쨌든 중국한테 배운 거 맞잖아.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우리 나름대로 걸 가져왔는데 뿌리가 같으니까 같은 얘기 하겠지.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즉 이거 문화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이 양반 되게 독특한 양반이에요. 지가 문제였지 않을까? 이게 되게 진짜 발상의 전환인 게 뭐냐면은 애초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동양과 서양의
이제 여기 이제 백인 문화권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황인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황인이 서양으로 가고 백인이 동양으로 갔어도 어땠을까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야. 얘의 생각은 우리가 자리 잡은 곳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희한한 생각을 해요. 이건 결국 뭐냐면 환경론이야.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다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가치관이 생긴다야. 근데 그 주변 환경에 제일 영향을 받는 게 뭐야? 지리야. 너네가 맨날 보는 풍경. 됐지? 봐봐. 너네 걸어다니면서 쌤 이제 논문이 도시 풍경에 대한 얘기예요. 건축물 하나가 어떻게 생겼을 때 도시 풍경이 어때야지만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환경은 다 단절되어 있지. 너네 잘 봐. 남의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최단거리야. 최단거리라서 내가 남의 아파트 통과해서 들어갈게. 요 동네 쉬워? 걸어 다니는 것도 일단 쉽지 않은데 남의 아파트를 건너기 위해서 개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개구멍의 위치도 솔직히 잘 티가 어디 있는지 몰라. 네이버 지도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관통에서 지나가는 얘기 안 해요. 크게 삥 둘러서 가라고 얘기해. 맞지? 아는 사람은 개구멍으로 다니겠지만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불편하고 눈치 보더라도 차라리 다른 문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주택단지 볼까? 주택단지들 다 담장으로 쳐져 있지. 맞지? 담장으로 쳐져 있고 다 각자 땅에서 각자 있지. 내가 만약에 공놀이 하다가 내 집에서 마당에서 놀다가 공이 저쪽으로 튀어나갔어. 그럼 뭐라 그래? 저쪽에서 이거 뭐야? 그래 나 이 공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가로에서 너네가 걸어간다고 보자. 걸어갔을 때 어때요? 풍경이 다 벽을 쳐져 있네. 그러니까 너네 뭐냐면 건물이라는 거는 도시 안에서 건물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적 사유지지만 너네가 보는 풍경이잖아. 그러니까 공공도 성격이 있는 거야.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담장 그 경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로. 그래서 거기에 조경도 하고 이쁜 꽃도 놔두고 일본에 가면 그런 것들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일본이 건축이 유명하고 일본에 가면 되게 이쁜 그런 아기자기함을 느끼는 거야.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벽을 치는 게 장땡이거든. 됐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잘하면 당연히 누구랑 소통해? 옛날엔 담장을 치지 않았어.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는 물론 그지였지. 전 국민이 그지였어. 50년대 전쟁 이후에 북한보다 못 살았다고. 알았어? 내가 생각하기엔 담장을 칠 돈이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진짜 진심으로. 왜냐면 건물 기둥도 비싸. 기둥 치고 지붕 치는 걸로 돈 다 썼어. 뭘 근데 담장을 쳐. 담장을 치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아이들끼리 놀았지. 그럼 이제 나한테 그렇게 물어볼걸? 선생님 그때는 놀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놀이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뭐 지금은 놀이터가 있냐? 제대로 돼? 지금 놀이터 있는데 키즈카페 가잖아. 그잖아. 그리고 놀이터에 누가 와야 돼? 아파트 애들만 올 수 있잖아. 맞잖아. 너네 다른 아파트인데 너네 어렸을 때 생각해봐. 다른 아파트인데 옆집 아파트 친구 아파트 가가지고 놀면 약간 좀 눈치 보이지 않아? 왠지 누가 뭐라 그럴 것 같고 너 우리 아파트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우씨 개쪽팔리고 할 말 없고. 근데 우리 아파트 안에 내 또래 애가 있을 확률이 몇 프로나 돼? 거의 없어. 그럼 이 놀이터는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맞잖아. 이 반증이 지금 너네가 여기 놀이터에 가면 노는 애들 그렇게 많지 않다? 어느 아파트든 노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애들 다 어디 가? 키즈카페 가. 모아야지. 그지? 뭘로? 돈을 내고. 돈을 내고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맞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풍경이 다 단절되어 있으니까 사람들끼리 교류를 안 해요.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배타적이야.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내 걸 지키는 일이지 남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가서 아이들이 애초에 어때? 내 거 이래버리잖아. 그래서 애들이 너 어디 아파트 살아? 너 이 아파트 살아? 아 너 거지 새끼. 나 좋은 아파트 사니까 내가 우리 반에서 짱이야. 야 우리 때는 싸움을 잘하는 새끼가 짱이 했어도 부모의 재력이 심지어 뭐 너네에게 당연히 아니겠지만 내가 아니니까 너네라고 수업하겠지만 요새 중딩들은 아버님이 픽업오는 차량을 본다네. 이게 진짜 진짜 개무서운 게 이게 진짜 개무서운 게 봐봐. 진짜 무서운 일이야. 니네가 겪을 일이다. 알겠지? 그럼 봐봐. 학원 보내주면 됐지. 픽업을 와야 돼? 부모가?
근데 집이 멀면 그럴 수 있지. 그 학원을 꼭 다녀야 돼. 집이 멀면은 그 아버님이 해주는 거야. 존나 감사한 일이잖아. 그렇잖아. 아버님이 피고 와주는 건 개감사한 일이야. 니네가 직장인 해봐. 퇴근하면 다 죽이고 싶어. 알겠어? 그냥 이게 눕고 싶어. 퇴근하고 밥 먹잖아? 존나 안심돼. 남자들 진짜 해보세요. 안심의 끝이야. 바로 자는 거야. 진짜 이 남자의 유일한 안식처가 돼.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자기야 시효 끝났대. 가서 픽업 좀 해와. 알겠어. 올해가 마지막. 그래서 항상 우리 반에 작년에 이제 삼형제인데 졸업한 애가 있어. 그분 아버님이 다 픽업을 오셨거든. 수능 끝난 날 아버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해방이다 그러셨어. 진짜 자식의 해방이 아니야. 자식이 수능이 끝나서 기쁜 게 아니고 아버님은 어딜 가든 상관없어. 이제 해방이다. 이제 오롯하게 내가 저녁 시간은 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 그치? 근데 그 올 때 그 차를 애들끼리 보고 비교를 한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일이죠. 그죠? 이래 되나? 근데 봐봐. 어린 마음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입 밖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그럼 그 결국 뭐 얘기야? 나는 우월하고 너는 덜 떨어져를 경계를 짓는 거잖아. 이게 내가 지금 단적인 예시야. 단적인 예시고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 건 상관없어. 친구들이잖아. 문제는 뭐냐면 한 반에서 안 친한 애들끼리 또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봐봐.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봐봐 얘들아.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이 우리에게 은연중으로 영향을 미쳐. 교육의 영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동네들, 비싼 동네들은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아니라 오히려 전원주택 단지인 거야. 낮고 담장이 거의 없고. 이해돼? 서촌이나 북촌에 가면 의외로 아파트 값이 개 비싸요. 집값이 되게 비싸요. 퀄리티가 개판인데도.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 특히 북촌의 한옥마을 가봐. 한옥마을은 6시 이후에 그걸 못 들어간다. 못 올라가요. 지금 뭐 북촌 지킴인지 뭔지 생겨가지고 6시 딱 넘으면 주민이세요? 아니면 돌아가세요. 이거 해. 알겠지? 근데 북촌 한옥마을 가보잖아?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야. 다 지인이야. 어떤 방식으로든 엮여있어. 됐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돌목이 돌아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어. 내가 지금 사는 성북동도 동네 우리 층에 있는 내가 내 차에 기스낸 그 문콕하고 간 그 아저씨를 제외하고는 다 인사하고 다녀. 중국인이랑 그 아저씨 제외하고는 다 인사하고 다녀. 심지어는 쌤은 그러니까 내가 좀 내성적이잖아. 그러니까 많이 타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잘 얘기를 먼저 못 하는데 아저씨들 먼저 와서 어디 가시나 봐요? 이러고 아이고 잘 다녀오세요 이러고 대답할 시간을 안 줘. 내 입장에서 좀 시간이 걸리거든. 그래서 어디 가시나 봐요 하면 나는 네. 이게 한 박스 늦단 말이야. 근데 이 아저씨는 다 성격이 급하니까 어디 가시나 봐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러고 가. 안 들어. 내 관심이 없어. 근데 친교적 의미를 하잖아. 그지?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이제 우리 풍경에서 온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내 저거의 주제였는데 다시 돌아가서 지리에서 하는 책이 나랑 비슷해요. 어떤 관점이냐면 너네가 살아오는 이 지리적 배경이 결국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이런 문화권을 형성하게끔 만들었을 거야. 너네의 사고방식을 만들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정착한 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문화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흑인 문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너네가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흑인 문화가 생긴 거지. 이해돼? 다시 돌아가서 동양 문화, 서양 문화는 백인이어서 생긴 게 아니고 황인이어서 생긴 게 아니야. 누가 들어서 상관없어. 근데 너네 여기 살았으면 이렇게 됐을 거야. 를 전제해. 즉 환경이 더 우선시되는 배경이었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충 책을 보면 이제 나도 읽다가 저 책도 두꺼워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 내가 그때 수행평가를 해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읽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완결 내려면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돼. 역사를 통찰하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저 서양형은 서양은 외부하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굉장히 척박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척박해. 미국은 원래 백인 땅이 아니야. 알겠지? 미국은 원래 형들 땅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형들은 거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나 풍족해. 말이 계속 나와. 어디 자연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어디 이렇게 애들 이렇게 내 재산 가지고 뭐 말, 양 이런 애들 데리고 어디 갔다가 잠깐 돌아오면은 이 지역에 존나 많이 뭐가 생겼어. 그럼 이제 걔네들 잡아다가 또 내 재산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애초에 문명이 발전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서양은 애초에 유럽 땅이 특히나 척박해서 어쩔 수 없이 어딘가를 침공을 해야만 해. 침공을 하는 과정에서 힘이라는 게 힘의 논리를 이해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자꾸 부딪혀 보니까 대화와 타협도 하고 힘으로 싸워보기도 하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문명 간의 대립이라는 걸 되게 자주 해온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 생각이라는 걸 근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합리적 생각이 내가 적을 침공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거지. 됐지? 그런데 동양권은 그렇지 않아. 서양권에 비교해서 굉장히 살만한 동네야. 굳이 침공하지 않아도, 굳이 내 땅으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내 거야. 유일한 예외가 몽골 형들이야. 그래서 몽골 형들이 세계를 한번 지배한 적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너무 척박해. 뒤질 수밖에 없어. 알겠지? 이거 까딱 잘못하면 베테랑도 뒤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가자! 안정된 땅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거 통일한 형이, 그러니까 통일이 개 힘들었겠지? 생각을 해봐봐. 통일이 너무 힘들어. 왜? 너무 넓어. 이 새끼들 다 유목민인데 씨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 새끼들 뭐 자기가 GPS 꽂고 다니냐? 그런 게 아니잖아. 지나치다가 부딪히면 맞짱 뜨는 거잖아. 근데 이게 쉽냐고. 그지? 그러니까 통일이 늦고 통일을 근데 하면 좆된 거지. 그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이 한번 세계상을 지배한 다음에 몽골이 침공을 하죠. 그죠? 근데 몽골은 한계가 있지. 왜? 기후가 다르니까 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 터키 지역, 그러니까 동로마 지역까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침략을 해서 내 땅을 만들었는데 그럼 내 땅으로서 지배를 해야 되잖아. 몽골은 한 번도 지배를 해본 적이 없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항상 싸움만 받지 그러니까 점령을 해본 적이 없어. 점령하고 나서 한동안 내 땅을 만들려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얘네의 정치는 칼싸움이야. 그러니 다시 뺏길 수밖에 없고 몽골은 이제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졌다. 그게 결국은 너네가 살아온 건 기후 때문이다. 혹은 지형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됐죠? 좀 길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책에 나오고 난 게 2022년도, 2021년도 이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애들한테 되게 야 이거 되게 좋은 책이다. 이거를 너네가 혜택으로 쓸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 컨텐츠들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나는 이런 걸 넘어가서 너네가 관심 있는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게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심지어는 지리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나도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입장에서 역사를 한번 서술해 볼게 하고 세특을 써도 돼요. 그거 되게 좋은 세특이야. 심지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장소를 어떻게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나온 거야. 그래서 좀 배경이 길었죠. 그래서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한참 얘기했는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소재로 나올 줄 몰랐어. 근데 나왔어요. 됐죠? 물론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한 거보단 훨씬 쉬워. 알겠지? 근데 내가 항상 뭐라 그랬지? 수능은 시의성이 있다 그랬지? 저 책이 엄청 유행이었거든 당시에. 그거 나올만 하지 않냐? 이해됐죠? 심지어 이거는 수능 특강에 이런 비슷한 소재가 그때 당시에 나왔어요. 됐죠? 계속 이런 이제 내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어쨌든 봅시다. 미안한데 연주야 꺼줄래? 자 보자. 30번. Why is the value of a place so important? 왜 장소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가?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historical 저거와 관련된 단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역사적으로 중요한 뭐 이렇게 해서 형용사 구분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historic이다. historical. 그렇지? 네,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역사의로 해석하시면 돼. 알겠지? 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until 1970년대까지는 1700년대까지는 textile production 뭐가 직물을 갖다가 생산하는 것이 was a hand process using fibers. 자, available 다시. until 절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잖아. 근데 얘 지금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 끊어볼게.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가 하나야. 맞아? 그리고 for example이 하나인 것 같아. 그럼 얘는 until 절이잖아. 그잖아. 주어 동사 안 나왔지. 본주어 본동사 안 나왔지.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until이 어디까지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실제 주어와 동사가 어딘지를 체크해야 돼요. 지금 해보세요. 아무도 안 해놔서 그래. 이 문장이 되게 복잡한 문장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 확실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더라고. 지금 해보세요.
자, 봐라. 길게 줄 건 아니니까. 자, 보면 일단 주어 동사 하나 있지. 텍스타일 프로덕션 워스. 그지? 내가 궁금한 건 available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걸 동사로 해석할 건가. 됐죠? 근데 동사는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냥 형용사거든. 그럼 뭘 꾸며줄 거냐면 얘를 꾸며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얘네네. 그지? 텍스타일 프로덕션이 주어 동사잖아. 그럼 until은 어디까지야? until 절이 아닌 거네. until 1700까지가 끝이야. 이렇게 분석하셨어야 돼. 됐지?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잘 봐. 1700년대까지 텍스타일 프로덕션은 직물 생산은 was a hand process. 손으로 하는 수공예였어. 뭘 사용해서? using the fiber. fiber를 사용해서. 나도 뭔지 몰라. 근데 available. 가능한 fiber. 섬유겠죠. 섬유를 사용해서 손으로 하는 무언가였어. 근데 이건 within 어디 안에서 있는 거냐면 a particular geographical region. 특정한 지리적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무언가야. 됐지? 장소의 가치가 왜 중요하냐고 얘기했잖아. 장소의 가치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형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거기서 생산되는 무언가가 달라졌을 거거든. 그걸 독점하는 문화가 결과적으로 우세할 수도 있고 침략을 존나 당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1700년대 핵심은 텍스타일 프로덕션이었고, 그래 뭘 사용할 거냐면 섬유를 사용하는데 그 섬유가 나는 지역이 중요했겠지, 그럼. 이해돼? 그래서 그 지역 그게 어디냐면 그게 뭐냐면 코튼 솜이죠. 솜이나 울이나 실크나 플럭스나 아마야. 내가 아는 거는 아마는 오슬로 지역, 그러니까 북유럽 지역에서 생산 거공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아마가 뭔지도 몰라요. 알겠죠? 요새는 저걸로 옷을 안 입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원래는 풀을 꼬아서 만들어내는 섬유 중에 하나예요. 물론 대부분 그렇죠. 식물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rade among region. 그래서 이 지역들 간의 트레이드를 하는 것은 이게 주어인 거잖아. 그렇잖아. Increased. 증가했대요. 뭐를요? The availability of these fibers and associated textile. 여기서 associated textile은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얘를 꾸며주겠지. 관련된 직물과 섬유를 이런 섬유들의 가능성이죠. availability니까 뭔가 이렇게 이용 가능성을 갖다가 증진시켜 주는데, 그럼 이게 동사가 있지. 그럼 메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텍스타일 꾸며주겠죠. 그런데 이 텍스타일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파이버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 말은 뭐냐면 섬유 자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을 수입할 수도 있고. 됐지?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트레이드함으로써 이런 거에 대한 이용 가능성 내지는 접근성을 증진시켰다는 거죠. 그럼 트레이드가 핵심이네요. 됐니? 좀만 더 볼게. 자, 그래서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그런데 1차 이제 산업혁명이 있었고, 첫 번째 산업혁명이 있었고, and subsequence. subsequence 하면 그 이후의 이런 뜻이죠.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발전들이 있었어. 어디에서? manufactured fire. 이런 이제 제조되어진 섬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무튼 이런 증진들이 있어서 아무튼 얘네는 added. 뭘 더했냐면 to the fact. 어떤 사실들을 더했냐면 that fiber. 이런 섬유라든가 혹은 직물들이 were no longer place bounded. 뭐가 아니다 더 이상 장소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봐봐. 그러면 원래는 장소에 묶여 있었던 건데 1차 산업혁명 이후에 뭐가 됐다고? 장소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니게 되었어. 됐지? 그러면 장소에 묶여져 있다는 되게 중요한 단어네.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야, 지역의 가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 이거 일단 세모 칠까? 뭔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세모 치고 싶네. 그래서 나는 플레이스 바운드에 세모 쳤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걸 네모 치든 뭐라든 상관없어. 부정적인 게 아니야. 네모를 쳐도 돼. 심지어 네모가 맞을 수도 있어. 왜? 장소의 가치가 왜 중요하니? 네모 쳤잖아. 그러면 플레이스 바운드도 네모 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장소에 묶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난 그냥 세모 칠게요. 그럼 얘도 세모지. 됐죠? 야, 장소의 가치를 조금 훼손시킨 게 무슨 사건이야? 거래 아니야? 맞지? 또 뭐야? 기술의 발전 아니야? 지역별로 거래를 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장소의 가치가 좀 상쇄될 거예요. 맞지? 자, 그래서 패션 컴퍼니들, 이런 패션을 하는 회사들은요, created, 뭘 만들었고, and consumers, 그리고 이런 소비자들은 could acquire, 뭘 요구하냐면 텍스타일과 제품들을 원하는 거죠. 근데 뭐로 만들어지는 made from textile, 이런 텍스타일로 만들어서 with little or no connection to where. 자, 뭐랑 관련이 없냐면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졌는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산업들이 형성이 되었다니까 플레이스 바운드가 아니란 얘기네. 맞지? 플레이스 바운드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패션 컴퍼니는 동그라미인 거고 관련이 없어요가 동그라미네요. 수업 오기 전에 내가 내 옷을 이걸 수업할 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얘는 터키에서 만들어졌대요. 내가 이걸 내가 스페인에서 샀어. 내 기억에 스페인에서 지나가다가 옷집에서 괜찮아 보여서 사야지 했는데 이게 비쌌어. 이게 비쌌다고. 그래서 못 사겠다. 뭐 10몇만 원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못 사겠다. 나는 옷이 무조건 10만 원이 넘어가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 못 사겠다 하고 다음 날에였는데 그때 신혼여행 기간이어서 그거였거든. 근데 아무튼 그때 다음 날부터가 다다음 날부터 할인 행사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재수없게 첫날 갔는데 할인 안 한 가격을 본 거야. 그래서 다시 하니까 할인 행사를 했는데 외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번 할인 행사하면 개빡세게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항상 연말에 가니까 뭐 12월, 1월 뭐 이때쯤 맨날 여행을 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빡세게 하니까 이거 50%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살만한 거예요. 내 기억에 4만 원인가 5만 원밖에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샀어. 샀는데 심지어는 사이즈가 이거밖에 없대. 그래서 나는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품이 어떤지 모르고 일단 골랐어. 왜냐면 사람이 개 많았거든. 알겠지? 아무튼 이랬던 거고 얘는 아무튼 근데 터키에서 만든 거야. 내가 산 건 어디라고? 스페인인데 옷을 생산한 건 터키야. 바지는 당연히 베트남이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입는 청바지는 다 베트남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 내 신발 나이키인데 얘도 검색해보니까 베트남 공장이 2개 뜨더라고. 베트남 아니면은 뭐 어디라는데 아무튼 다 그쪽이에요. 됐죠? 그럼 나는 지금 하체는 다 베트남 거고 맞아? 상체만 터키 건데 터키의 메인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게 아니더만. 그러니까 터키 메인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되게 이쁜 그런 동네가 아니야. 저기 어디 끝에 시골이야. 국경 지역이야. 알겠어? 지역만 터키지 내가 봐서 거의 옆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가 나오더라고 검색하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샀다고? 하는 스페인에서 한국에서 됐지? 이 신발을 심지어 이거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 와이프가 나 선물 사주려고 이거를 골랐는데 이 색깔이 하필 한국에서 없어서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물류에 그냥 자기들 받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막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어디 창고에서 있는 걸 꺼내줬는지 그건 모르는데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야 그랬으면 이거 그냥 미국에서 왔다 치면 이상하지 않아? 됐지? 그런데 대부분의 섬유들은 어디가 원산지일 거냐면 아마도 저기 페루 뭐 이쪽이야. 남미 쪽. 그러니까 섬유 자체는 남미. 그러니까 개판이야. 알겠지? 요 직조를 생산하는 건 또 어디 남미 어디야. 그리고 요거를 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조직으로 만드는 것도 중동 어디야. 요걸 또 다 가져와서 부품들 다 가져와. 심지어 버클까지 가져와서 조립하는 건 베트남이야. 파는 건 또 다른 나라야. 맞지? 그게 뭘 만드는 거예요? 지역 기반이 아니죠. 플레이스 바운드가 아니야.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거야? 트레이드를 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패션 컴퍼니들이 이런 걸 발전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됐지? 관심이 있는 사람 뭐냐면 갑부야. 그럴 수밖에 없지. 옷이 개 비쌀 거잖아. 어디 소수민족이 손으로 양들의 털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채취해서 그걸로 만들어낸 심지어 손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만들어낸 섬유로 만든 옷 하면 무조건 200이 넘어. 알겠지? 그걸 파는 회사가 가장 유명한 게 아크테릭스예요. 됐죠? 그런 회사들은 자기들만 쓰는 독점하고 있는 섬유 직물이 있어. 그래서 그걸로 유명해지는 거야. 이건 우리밖에 안 쓰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그런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거 관심이 없어, 얘들아. 일반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discounted disconnect. 그러면 얘는 우리가 disconnect로 이 단어가 그대로 오면 disconnect로 봐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것은 이 말이 애초에 말이 안 돼. 이게 무시했대. 반박하다지. 카운터 어택이잖아요. 뭘 반박했어? 이러한 불일치를. 디스는 앞에 있는 문장인데 디스는 동그라미잖아. 이 문장 잘 봐. 동그라미랑 반박했대. 말이 안 맞잖아. 동그라미랑 세모가 반대말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이걸 이렇게 체크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죠. 디스가 동그라미야. 내가 어떻게 문제 풀라고 그랬지?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이다. 동그라미는 세모와 반대말이다. 요 관계로 문제 푸는 거라고 그랬어.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여야 하는데 반대말이 나왔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를 체크한 사람이 우리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잘못 가르쳤지. 스승의 잘못이다. 나를 때려라. 알겠지? 곤장을 설치할 테니 와서. 내가 이랬는데 내가 재작년인가 어떤 새끼가 성민인가 어떤 새끼가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내가 장난으로 야 나를 때려라 하고 이렇게 했어. 자를 주면서 그때 내가 또 내 가지고 쇠자가 가방에 하나 있거든. 쇠자가 마침 내가 뭐 하는 날이라서 쇠자를 들고 왔어. 그래서 자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나의 잘못이다. 때려라 했는데 이 새끼 인정사정 없이 존나 때려가지고 씨발 이래. 내가 오랜만에 느껴본 매질이에요. 우리 학원 폭력 아니냐고 내가 나중에 막 그랬거든.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너 신고할 거야 이랬거든. 웃긴 일이죠, 그죠? 선생님 어디서 누구한테 맞으셨다고요? 학생이에요. 어쨌든 학원 폭력 아닙니까? 학교 폭력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하려고 그랬거든. 어쨌든 다시 넘어갔어. 애들하고 너무 친해서 그래. 봐봐. 자, 이 문제를 풀 때 동그라미면 동그라미다, 세모는 동그라미면 세모다. 내가 되게 간단하게 풀라고 했고 그래서 구조화가 있다 그랬고 구조화는 간단하게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답의 근거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했으면 여러분들 나한테 배운 거 안 써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거냐면 아마 쭉 글을 읽은 다음에 뭔가 안 맞는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했겠지. 나랑 논리는 같겠지만 왜 다른지 모르잖아요. 디스가 동그라미이고 얘가 디스커넥트가 동그라미라서 그럼 이지가 나와야 돼 그냥. 그러니까 이거 답이 다른 게 아니야 얘들아. 디스 이즈 디스커넥트야. A이면 B다. 됐지?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되게 비슷한 게 이게 컷으로 해석하라고 하더라고. 초래하다로. 됐지? 그래서 이런 단어로 체크해줘도 괜찮죠. 됐지? 근데 커즈란 단어만 이제 보면은 초래하다, 유래하다 이런 단어잖아. 루트란 단어도 있을 수 있고 뿌리라는 단어. 그게 이제 그냥 동사로 쓰이면 당연하게도 초래하다, 유래하다가 될 거고 또 뭔 단어가 있을까? 초래하다, 유래하다 아는 사람. 줄기, 뿌리, S로 시작해. 응, 잘했어. 그냥 게임에서까지 나오려고 그랬는데. 스팀이죠. 게임에서는. 그죠? A가 하나 더 붙어야 되지. 짝퉁이겠죠. 어쨌든 스템인 원래 뜻은 뿌리 줄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 가까운 줄기가 더 맞는 말이야. 그런데 항상 문제 풀 때는 줄기로 나오더라고. 근데 어쨌든 뿌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근간이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근간인데 그래서 스템이 동사로 쓰이면 무엇을 초래하다, 뿌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야기하다. 컷이랑 똑같습니다. 되죠? 그래서 stem from이 주요 쓰여요. 이거 이제 from이 같이 나오거든. 됐니? 이런 단어들을 검색을 해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답을 내야 돼. 답지를 안 봐야 정상인 거야. 얘들아 문제 풀 때는. 그래서 내가 답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지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 제일 간단해 누가 봐도. 그런데 그거 말고 제일 쉬운 게 초래하다, 유래하다니까 컷으로 쓸 수 있어. 그러면 컷이랑 비슷한 단어가 뭐니? 하면 스템을 검색하셨어야 돼. 왜 이런 걸 안 할까? 왜 부족하다는 하는지 알겠지 다. 내가 가져온 예시의 친구들도 이렇게까지 정리한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가시화라고 그랬잖아. 야, this is connect를 니네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문제를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줄 알아? 가시화를 해보라는 거잖아. 구조화를 해보라는 거고. 그럼 구조화로만 문제를 풀어봤어야지. 답의 근거가 구조화에서 나와야지. 이게 이런 거야. 알겠죠? 자, between consumers and the products they use on the daily basis. 자, 그래서 뭐 간에 이런 소비자와 제품들 간에 됐지? between A and B니까 근데 어떤 제품들이냐면 그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들과 소비자 간의 디스커넥트가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관련이 없어지고 a loss of understanding.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and appreciation. appreciation 하면은 appreciate인데 이런 거 이때 또 검색을 해보셔야죠. appreciate는 원래 감사하다예요. thank you. 그런데 감상도 있어. understanding. 그래서 이해도 있는 거야. 음악 감상도 되고 뭐도 돼요. 어쨌든 in the skill, 스킬에 대한 이런 감사라든가 이해라든가 이해겠죠 여기서는 해석이. 그리고 resources necessary to create this product.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되어지는 자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는 거지. And associated disagree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존중을 안 한다는 거지. From the human and natural resources necessary for product creation. 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자원과
인간 간에 서로 disregard, 서로 존중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disregard, disconnect 이런 단어들은 다 동그라미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거야. A loss of understanding 이런 것들 잃어버렸다 이런 단어들이 다 똑같이 동그라미인 거야.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renewing 이걸 다시 재개해야 돼. 이 새끼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네. 그래서 이게 주제예요. reconnect까지 같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것들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너가 입는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지속 가능성이라는 항목에 포함이 되어서 모든 이 제조 공장에서는 이거를 증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지금 내 옷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터키의 어느 공장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도 서스테이너빌리티 항목에 이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있어서예요. 됐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어. 알겠지? 유니클로나 여러분들이 입을 만한 옷들에서 보자면 유니클로나 비싸봤자 폴로잖아요. 그죠? 뭐 좀 이렇게 아우 좀 무슨 뭐 좀 내겠다 하면 폴로인 거잖아. 그죠? 뭐 한국이 뻔하지, 그지? 직장인들 다 똑같아. 폴로까지 해서 그런 대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이 뭐랄까 이 소비자 증명제로 이걸 아무튼 증명하게 되어 있어. 어디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됐죠? 그렇게 보면은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되겠지? 전체 주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야 돼.